자, 정청래. 오늘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당사자가 없어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워낙 뉴스가 작게 취급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 예. 이 사건은 송채 경화 기자는 알지도 못했어요. 예. 네, 저 모르고 있었어요. 정청래는 월요일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모를 만큼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선 제가 파악한 사정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예. 미성년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1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여차저차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2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등. 예. 근데 이 익명의 문자를 받고 여자아이가 당연히 열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게 신고가 되니까 내가 그랬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보니까 중1 때 만났던 그 아이야. 그래서 익명의 문자가 아니었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취하하려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이 성 관련 법들은 다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탈원서를 제출합니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학교에 폭력과 관련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당사자하고 부모 교육 40시간, 8시간을 내리고 별도로 신고가 됐으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또 40시간하고 8시간을 받아요. 그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래서 끝났어 이게. 근데 이 사건의 발생 이후 2년 만에 갑자기 기사가 됩니다. 2년 만에. 왜 전학시키지 않았냐부터 등등 굉장히 댓글이 쏟아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 주요 커뮤니티에. 그러자 그 댓글을 당연히 또 여자아이도 받겠죠. 여자아이는 열이 받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고 뭐가 다른지는 제가 말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니까. 게다가 이제 댓글들을 보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공격들이 있으니까 의도적인 공격인데 그 중학생이 그게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남자애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글을 하나 써요. 그때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사과를 했고 진심으로 다 잘 해결됐고 그래서 남자아이와 아무 문제 없고 같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물론 기사를 통해서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기사가 나느냐. 이런 기사를 씁니다. 글을 씁니다. 여자아이가. 그리고 왜냐하면 전약을 왜 안 보냈냐고 이제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니까 댓글로. 근데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남자애한테 보내면 난 이거 올려야 되겠다고. 남자아이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은 말립니다. 왜 말리냐? 그러다가 여자애한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신분이 노출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들었어요. 왜 말렸냐. 그래서 내가 헛구녕을 냈어. 왜 말렸냐. 아니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전우관계를 해명하고 그러면 일단락이 완전히 되는데 왜 말렸냐.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요 대목에서 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 정청래에게는 유리한 내용이지만 이제 같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못하게 한 거죠. 요 대목이 일반적인 정치인하고 차이점이에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못하게 했어요. 근데 홍군형을 냈죠, 나는. 홍군을 냈는데 그 이유도 약간의 진행이 있으나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인데 두 번째 레이어는 뭐냐.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기사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11살 때 일어난 시작해서 12살 때까지 일이거든요. 11살, 12살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라서 철저히 보호됩니다. 송채영화 기자 이걸 취재할래도 알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도. 절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좀 알아보니 그 기자를 쓴 기자들도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익명의 제보. 네. 익명의 제보. 그 남경필 도지사 아들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작업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약을 한 것은 한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팩트이고 뭐 그것들을 잘못을 저지른 그건 거죠. 저지른 것이고 근데 이제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번 한 것이다. 저는 딱 한 번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 친구는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딱 필로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필로폰으로 처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 사와가지고 코로 흡입하고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이전의 과정이 있었거나 그랬겠거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건 작업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그 다음날 기사가 뭐가 났냐면 바로 이어서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잡았는가. 봤습니다. 저도 그 기사. 경찰이 소위 이제 인터넷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근데 하필 그게 이제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었다. 그 기사 두 가지를 보자마자 이건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는 처음 일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기사인데 이건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한 번 했다고 했다가 두세 번 했다고 했다가 아마 그 이전 전력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당사자 본인은 장남 본인은 최소한 줄여야죠. 처벌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첫 번이라고 한 건데 첫 번이니까 그 이전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정치인의 자제들은 사찰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거는 정보기관이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아까 정청래 의원의 케이스는 두 군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그것도 가정법원, 혹은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 이것은 사법부가 알 수는 없죠. 정보기관밖에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왜냐하면 남경필 도지사가 그때 어떤 대상으로 떠올랐냐면 바른정당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홍준표 대표의 첫 번째 자기 수건사업은 흡수통합이에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12명만 넘어오면 되거든요. 12명만 딱 넘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게 12책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12척만 있는 게 아니라 12척이 모자라 맨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땡겨오고 싶은데 소위 바른정당의 소위 그 지지층과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강파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끼리 가야 된다. 근데 의원들은 대충 반반이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이혜원과 남경필은 자강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유승민까지. 이혜원이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 사람으로 남경필 도지사가 떠오르던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잘 가는 사이트나 그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썼는지 어디 사이트를 가는지 무슨 앱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알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정보기관이 그런 힘이 아직 남아있나요?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대통령의 기관이거든요. 국정원이 원래.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어디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일부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며, 앞으로 그 고위공직자나 혹은, 보수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과 다르게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혹은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인물들의 자녀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항상 약한 고리, 정치인들은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 특히 해외 유학 갔다 왔다든가 또는 정치인 하느라 잘 못 돌봤다든가 남경필 노지사도 이혼했죠. 예. 가정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못 돌봤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아이들은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중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혹은 종교계까지 다, 왜냐하면 종교계도 그 보수 쪽과 연결된 고리들, 종교 인사들 말이니까 더 나온다라고 예언을 제가 하고, 일단 만약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이더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 나오면 네. 어쨌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국정원을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10년 이상 국정원에 철저하게 보수와 보수 정권과 유착돼 왔잖아요. 운명 공도처럼 거의. 이제 인적 청산 작업도 하고 있으나 겨우 1급 열 몇 명 정도 바뀌었고 1급 몇 명이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급하고 과거에 국정원에 그 사람의 상사였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보수 인사, 보수 쪽과 커넥션을 이뤄서 뭐 연락한다든지 사이드로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게 국정원장이 알 수 있는 정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보수 쪽에 이제 줄을 대고 있는 누군가가 뭐 빼낸다거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그 중에 그런 커넥션을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굳이 이 사건을 똑 떼서 얘기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청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정치인을 떠나서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네. 자강파라는 뭔가 하나의 위치가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터트린 이유가 정청래 의원은 왜 이쪽 의원이 지역, 아니신데. 의원은 아니지만 이쪽 진영의 이빨이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팟캐스트 많이 하고 TV에 고정 프로도 하고 또 팔로우도 많고 그다음에 파파이스도 나오고 저하고도 친하고 총수님이랑 친한 게 가장 큰 그렇죠. 약한 고리였겠네요. 저하고 친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싶은, 왜냐하면 꼬리를 달고 계속 나올 거거든요. 3년 있다가 또 성추행. 원래 걔네들이 전법이에요. 사실은 정부 출범 이후에 자잘한 이상한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저 정보를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그 커넥션을 잡아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남자애한테 보내면 난 이거 올려야 되겠다고. 남자애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은 말립니다. 왜 말리냐? 그러다가 여자애한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신분이 노출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들었어요. 왜 말렸냐. 그래서 제가 헛구역을 냈어. 왜 말렸냐. 아니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전후관계를 해명하고 그러면 일단락이 완전히 되는데 왜 말렸냐.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요 대목에서 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 정청래에게는 유리한 내용이지만 아니 이제 같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못하게 한 거죠. 요 대목이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여차저차 만나다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2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등. 예. 근데 이 익명의 문자를 받고 여자아이가 당연히 열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게 신고가 되니까 내가 그랬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보니까 중1 때 만났던 그 아이야. 그래서 익명의 문자가 아니었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취하하려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이 성 관련 법들은 다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탈원서를 제출합니다. 처벌하지 말라. 자, 정청래 오늘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어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워낙 뉴스가 작게 취급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 예. 이 사건은 송채 경화 기자는 알지도 못했어요. 예. 네, 저 모르고 있었어요. 정청래는 월요일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모를 만큼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선 제가 파악한 사정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예. 미성년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일다가 이제 댓글들 보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공격들이 있으니까 의도적인 공격인데 뭐 그 중학생이 그게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남자애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글을 하나 써요. 그때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사과를 했고 진심으로 다 잘 해결됐고 그래서 남자아이와 아무 문제 없고 같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물론 기사를 통해서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기사가 나느냐. 이런 기사를 씁니다. 글을 씁니다. 여자아이가. 그리고 왜냐하면 전학을 왜 안 보냈냐고 이제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니까 댓글로 알아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학교의 폭력과 관련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당사자하고 부모 교육 40시간 8시간을 내리고 별도로 신고가 됐으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또 40시간하고 8시간을 받아요. 그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래서 끝났어 이게. 근데 이 사건의 발생 이후 2년 만에 갑자기 기사가 됩니다. 2년 만에. 왜 전학시키지 않았냐부터 등등 굉장히 댓글이 쏟아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 주요 커뮤니티에. 그러자 그 댓글을 당연히 또 여자아이도 봤겠죠. 여자아이는 열이 받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고 뭐가 다른지는 제가 말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니까.